안녕하세요, 헤이월드예요. 오늘은 임팔라 2016년식 주행거리 5만 정도 된 차량을 저희 구독자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 가끔가다 지나다니면서 임팔라를 이렇게 곁눈으로 싹싹 보면 이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차가 참 잘 만드는 차다. 어떻게 이렇게 차를 잘 만들었을까? 디자인도 끝내주고 얘네들이 또 겁나게 튼튼합니다. 이 GM 차라서 겁나게 튼튼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인기가 정말 좋은데 한국에서는 버림받은 차예요. 이제 한국인 정서에 안 맞는다라는 거죠. 과거에 미국에서는 영화를 보면 이 그 GM의 임팔라 차량이 경찰차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됐던 차량입니다. 그만큼 튼튼하고 성능이 좋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이 차량의 그 메인 플랫폼은 제가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알페온, 캐딜락, 말리부랑 같이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어요. 캐딜락은 워낙 튼튼한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딜락의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일단 바디나 여러 서스펜션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고 굉장히 좋은 그 몸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겉에 이제 껍데기 디자인만 조금 변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가 어떤지 쫙 살펴보면서 한번 가보자고요. 그 한국에선 버림받은 차이기 때문에 이런 차들은 뭐가 좋냐?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2016년에 주행거리 5만 킬로가 시작가가 1730이고 낙찰가가 1900 정도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괜찮은 차예요. 튼튼하고 향후 5년 10년 이상 타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입니다. 다만 이제 차가 거의 외제차에 준하다 보니까 이제 부속이나 수리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만큼 싸게 사실 수 있으니까 그런 메리트랑 장점도 있습니다. 차량 자체가 자세가 굉장히 젊은 친구들 용어로 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앞범버나 앞 그릴 그리고 범버나 이 에어로 다이나믹 이런 스타일은 딱히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나름 그 차체 크기나 이런 중후함도 엄청나게 느껴지고요. 원래 경쟁 상대는 그랜저나 K7 그리고 아슬란 요 정도가 이제 경쟁 상대로 보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요 차를 딱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K9보다도 더 괜찮다. 거의 K9만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차가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에너지 소비 효율이 5등급이네요. 이게 에너지 소비 효율이 5등급이에요. cc가 이게 3500cc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비 자체가 그렇게 좋진 못합니다. 지금 9km 정도 나와 있고요. 멋지게 여기 그 임팔라인지 사슴인지 한 마리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놀고 있습니다. 차 자체가 300마력 정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를 달려야 될지 얼만큼 달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V6는 한쪽에 실린더가 3개 있고 또 다른 한쪽에 실린더가 3개 있기 때문에 차체의 진동이나 주행 안정성 그리고 파워, 힘 이런 거는 딱히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얘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그 뒤에 테일 램프 같은 부분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고요. 트렁크도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각이 져져 있어요. 이게 좀 더 각이 많이 져져 있고 약간 더 웅장하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거의 그 범블비 까마로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차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그 비즈니스맨이나 빅맨 그리고 멋진 남자들이 타기에는 굉장히 어울리는 차라고 보여지는 차량입니다. 차량은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안 팔린 차 넘버 3 안에 들어와 있는 차고요. 출고 당시에 신차 가격이 4,100만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차량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거의 2천만원도 안 된 그런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주행거리 5만 킬로 탄 차가 낙찰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아무래도 경매장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사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득이 있고 혜택이 있습니다.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차량을 멋지게 낙찰받는 거, 약간 소외받은 차량들, 이런 차량 너무 좋습니다. 문을 딱 열게 되면 와, 이 브라운 시트가 채용이 돼 있어요. 역시 웬만한 차들은 브라운 시트가 채용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을 딱 열었을 때 느낌이 확 틀리거든요. 스피커 자체도 보스 스피커가 이렇게 멋지게 장착이 돼 있고요. 확실히 차체 크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K9보다 차가 크다 보니까 운전석의 그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운전석을 뒤로 다 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은 키 180 이상 190 심지어는 2m 정도 되시는 분들도 그냥 무리 없이 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면 돼요. 확실히 미국 친구들이
등치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내부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잘 만들었네요.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이 들어있고요. 옵션 설명은 제가 워낙 많이 해서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아실 것 같고요.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가죽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디자인이 굉장히 이쁩니다. 확실히 현대차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대시보드 디자인은 이 임팔라가 훨씬 더 중후하고 더 멋스럽고 왠지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살짝 시동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가솔린임에도 차 실내에서 전혀 그 어떠한 진동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엔진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고 특히 대시 판넬 자체가 굉장히 이뻐요. 이거 뭐 미래에서 온 것 같아. 요즘 나오는 현대에서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랑은 전혀 틀립니다. 이렇게 쭉 돌아보면 야, 이런 것까지도 크롬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신경을 많이 쓴 상태고요. 조수석 자체도 굉장히 거의 사용을 안 했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그 시트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고요. 하이그로시 타입으로 굉장히 깔끔하면서 딱 필요한 것들만 되게끔 해놨네요. 2016년 당시부터 벌써 스마트폰을 이쪽에서 편하게 충전할 수 있게끔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 가지고 야, 너무 이쁘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죽 질감 자체도 굉장히 탄탄하면서 차체를 쫙 이렇게 잡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시트예요. 실제로 운전석에 앉아보면 시트가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하면서 몸을 쫙 이렇게 감기는 듯한 느낌이 정말 많이 드는 차량입니다. 몸이 너무 이건 뭐 자해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제 이렇게 운전석에 앉게 되면 비상등 스위치가 이렇게 정말 작죠. 우리나라 차량들은 보통 이 정도의 크게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작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비상등이 어딨지?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야 될 만한 이제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이게 뭐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처음에만 불편하지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제가 보기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편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을 딱 넣으면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쫙 밑으로 내려가서 뭐 저쪽 아래에 뭐가 있는지 뭐 혹시 꼬맹이들이 있는지 그런 걸 볼 수 있게끔 해줬네요. 좀 아쉬운 점은 어라운드 뷰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라운드 뷰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등급이면 어라운드 뷰는 약간 무리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파킹이 되면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이런 기능도 있네요. 왜 제 차에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승객석에 있는 콘솔 박스는 공간이 넓기는 한데 저희가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넓다가 여기서 또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깊게 안 들어가고 저 안에 아마 에어컨 그 에어컨 필터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돼서 생각보다 공간이 조금 약간 적은 느낌이 들어요. 뒷좌석 역시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은데 약간 이제 문제가 뭐냐면 뒷좌석 등받이가 약간 세워져 있네요. 한국 사람들은 약간 눕혀져 있는 걸 좋아하는데 약간 세워져 있어서 이게 약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사나이들이 타는 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뒤로 약간 이렇게 거만하게 몸을 이렇게 제끼고 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먹이 제가 180인데도 불구하고 주먹이 여기 이렇게 공간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단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팔걸이가 한 여기까지 나와야 되고 이게 조금 아래로 돼 있으면 이렇게 팔을 걸고 여기 이렇게 손을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작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이게 지금 포즈가 안 좋죠. 야 가자 뭐 이렇게 조금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이렇게 앞쪽으로. 그리고 들고 내릴 때마다 약간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긴 하는데 뭐 이게 어쨌든 위치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캠핑을 다니는 차가 아니긴 한데 뒤에다가 230V를 이렇게 일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줬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USB 어딨죠? 정작 중요한 소켓은 여기 있네요. 소켓은 여기 있고 정작 중요한 USB나 이런 건 없어요.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런 데도 USB가 있고 이런 데도 있고 뭐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USB를 제공을 해서 그걸로 충전을 하게끔 해줬는데 얘는 약간 220을 차에서 생각보다 많이 쓸 일이 없는데 불구하고 요거를 이렇게 딱 비치를 해놨네요. 여태껏 봤던 차량 트렁크 중에 가장 큰 트렁크를 지금 보고 있어요. 트렁크가 일반 차 트렁크에서 거의 한 30%가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역대 최강이에요. 이 차를 만든 건지 트렁크를 만든 건지
트렁크에 사람이 타는 건지 승객석에 사람이 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트렁크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만 있는데 저 상태에서도 20cm 이상 트렁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한 SUV 트렁크보다도 더 넓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트렁크가 넓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임팔라를 볼 기회가 되면 반드시 이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세요. 캐딜락의 프레임을 사용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차량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국에서 성능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솔직히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차량에 관심 있으면 언제든지 경매로 이런 차량을 도매로 아주 싸게 낙찰 받는 것도 괜찮아요. 실제로 경매장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굉장히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저는 뭐 누구한테라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금액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헤이월드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